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월 달에 수출액이요, 역대 최대였다고 합니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증가세가 6개월 연속 이어졌습니다. 수출이 아주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출이. 그래서 4월 수출 증가율이 41%, 10년 만에 역대 최고치고, 자, 여기서 포인트가 나옵니다.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 자동차가 수출 증가율이 각각 30%, 73%, 즉 자동차가 73%나 증가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반도체는 추후에 디램 가격 상승에 의해서 2분기 잘 지나가고 하반기 때부터 좋아진다고 보는 거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조금 지금부터 이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아직은 좀 약한 상황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제가. 공매도 비율 차트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공매도 비율 차트를 가지고 삼성전자 볼게요. 자, 삼성전자 관심을 갖는 멘트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세지는 않습니다만은 삼성전자가 지금 막 81,000원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삼성전자를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져도 되는 포인트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뭐 대차 잔고가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를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쉽게 공매도를 때리기 어려워요.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보거든요. 예, 그래서 외국인들의 귀환이 들어오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실적과 관계없이 외국인이 만약에 공매도 재개에 의해서 어떤 뭐 귀환을 하게 되는 패턴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제일 많이 올라갈 거라고요. 근데 지금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들이 열심히 팔고 있죠. 그래서 이 수급이 멈춰질 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나 더 외국인 수급이 유입될 때 삼성전자는 공략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 지금은 아니다 말씀드릴게요. 합산 수급으로 해서 공략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예, 수출 증가됐다는 얘기는 언젠가 오른다는 얘기예요.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해서 2.7% 올랐어요. 디램 가격, 메모리 디램 가격의 상승은 주로 SK하이닉스에 많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역시 뭐 기관 투자가의 매도가 있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86만 주 이상 순매수를 해줬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를 좀 살펴볼게요. SK하이닉스가 오늘 약간 양봉이 나왔는데 아직은 공략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정확하게 올라서는 자리가 나오게 되면은 SK하이닉스부터 바로 공략하시면 돼요. SK하이닉스는 2분기, 3분기 순이익,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각각 증가하는 전년 동기네요. 전분기 대비해서 각각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시죠? 각각 증가하는 모습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수급 들어옵니다. SK하이닉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고 지금 상태 13만 1,500원인데요. 지금은 좀 매수하기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한 13만, 오늘 기준에서 봤을 때는 13만 6천 원 정도 가격이 만약에 오늘 가격이 돌파를 했다면 바로 뭐 종가 베팅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종목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수출 증가로 인해서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쉽죠, 그죠? 네, 딱딱 끊어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자동차가 수출이 73% 증가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자동차 업종들 한번 볼게요. 자동차 업종 주목하셔야 됩니다고 오늘 아침에 주식회사 곽 부장에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참여하셔서 다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들었다 1번, 못 들었다 2번 한번 쳐주시죠. 예, 우리 좀 요즘 오늘 뭐 장이 어려워서 이렇게 버튼 한번 눌러보시면 잠도 깨고 좋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현대차의 흐름과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 한번 다 보겠습니다. 요즘에 그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고맙습니다. 1번 고맙습니다. 이렇게 호응을 잘 해주세요. 우리 김영애님 감사합니다. 엘리시아님 11111 6개나 눌러주셨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힘들 때는요, 그냥 막 이렇게 막 눌러도 보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자, 볼게요. 현대차 가지고 설마 손절하시는 분 없겠죠? 응? 현대차 가지고
현대차 가지고 손절하거나 막 힘들어 하시는 분 없죠? 아니, 마음은 힘들죠. 빠졌으니까. 뭐, 저라고, 곽 부장도 힘들죠. 현대차하고 기아하고 똑같은 모양입니다. 이런 것들은 힘들어 하는 게 아니라, 주가가 좀 빠지고 난 뒤에는 추가로 더 사주는 센스를 발휘하셔야 돼요. 센스. 아시겠죠? 예. 그래서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힘들어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가격이 조정이 나오게 되면, 더 사주겠다라는 그러한 센스를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한번 볼게요. 현대모비스 중요하죠? 그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주가는 또 많이 빠졌네. 아, 왜 많이 빠졌을까요? 실적이 조금 안 좋다고 하는데요. 그럼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면 올라갈 수 있겠네. 예. 그러면 실적이 좋을 때 기다리면 되겠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언제쯤 좋아지노? 이렇게 보는 거죠. 자, 2분기 때부터 조금 나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실적 발표가 있었죠? 있었나요? 볼게요. 네, 잠정실적 4월 23일에 잠정실적 발표가 있었네, 그죠? 예,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왔어요. 예, 전기 대비해서는 조금 감소가 됐고, 그죠? 예, 전기 대비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좀 감소가 됐네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성장성 측면에서는 좋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컨센서스 증가율 개념으로 봤을 때 여기 숫자가 빨간색 나오죠. 그죠? 예, 2분기, 3분기. 그러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실망하지 말고 예, 좀 긍정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 구독자님께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투자 마인드가 돈을 벌게 해줍니다. 예, 그리고 또 한번 볼게요. 자, 현대위아도 좀 약해요. 그죠? 현대위아. 멕시코 쪽에서 뭔가 좀 상황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네요. 현대위아도 좀 약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 자, 현대글로비스는 오늘 플러스 0.26 정도로 끝나네. 조금 전일 대비해서는 조금 플러스로 끝났고, 요거는 제가 아침에 좀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네.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쉽게도 오늘 좀 뭐 3% 이상 올라서 끝나줬다면, 뭐 대단히 좀 큰 소리 빵빵 쳤을 텐데, 박 부장이. 좀 그렇지 않아서 아쉽긴 하지만은 에너지가 주가 상방 에너지가 현대글로비스가 여기에서는 상방 에너지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뭐 매달 이유 없다. 더 사주면 된다. 이런 생각 말씀. 더 사주면 된다. 아시겠죠? 현대글로비스 갖고 계신 분 있으시죠? 우리 구독자님들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시기를 한번 보세요. 시기를 언제 보냐면 가르쳐 드릴게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열심히 양매수 들어와주고 있잖아요. 그죠? 예, 들어와주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수급적인 추이를 보시고요. 조금씩 이렇게 차트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좀 사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예, 현대글로비스. 현대글로비스 왜 올라갈까요?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섹터는 아니지만 현대건설 한번 볼까요? 오늘 많이 빠졌나? 한번 볼까요? 제가 스토리를 엮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 전일에 좀 많이 빠졌네. 그죠? 전일에 한 지난 금요일을 얘기하는 거죠. 7% 이상 빠졌다가 오늘은, 그죠? 0.4% 좀 빠졌는데, 공매도 비율 차트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 전에 이미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차장구가 많이 늘어나 있네, 그죠? 조금 눌러주는 센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건설주는 눌러줬을 때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왜? 내수도 좋고, 특히 내수가 좋다고 하니까, 네. 건설주 좋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아시는 것처럼,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이 되지 않습니까? 상장이 되면서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 구조 개편 신호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알고 있다는 거하고 조금 더 집중해서 보는 거하고는 좀 개념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집중. 자, 제가 화면을 하나 또 준비를 해놨는데,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 개편 예고된 수혜주라고 해서 좀 공부를 한 건데요. 현대글로비스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현대모비스. 아, 나중에 현대모비스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현대글로비스하고 현대엔지니어링을 상장을 시키게 되면 여기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린 거예요. 정의선 회장이 현대엔지니어링 지분을 11.72%를 들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얼마 정도 돈이 확보되냐면 1조 한 2천억 정도 현금 확보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현대건설이 38.62%예요. 그러니까 현대엔지니어링 또 IPO 상장할 때 엄청난 자금이 IPO 자금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SKIT 쪽에 역대 최대의 공모 자금이 들어갔듯이 현대엔지니어링에도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거니까 당연히 성공하겠죠. 그러면은 정의선 회장은 1조 이상을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분가치 반영이 크게 되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주가는 한 단계 또 가치적인 측면에서 주가는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회사의 근본적인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최근 올랐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린 이후에 자, 현대건설은 현대엔지니어링 이거는 바로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신호탄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벌써 일주일이 넘었잖아요. 열흘이 넘었잖아요. 그 사이에 이익을 봤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처럼 이 부분에서 확보를 하고요. 자, 밑에 한번 보세요. 현대엔지니어링 지분 현황에 현대글로비스가 11.67%를 두고 있어요. 정의선 회장이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또 가지고 있죠. 그죠? 그건 아시죠? 지분을 제일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는 어떤 거와 또 엮여져 있는 거죠? 일감 몰아주기. 일감 몰아주기 29.9%, 10%가량 블락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블락들이 나와서 그것도 현금 확보가 되면은 결론적으로 정의선 회장이 현대모비스를 이제 그 지분을 확보하는데 현대모비스를 살지 어떤 또 다른 구조 나올지는 몰라요.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근데 현재 나와 있는 시나리오상으로 보면은 현대모비스 지분을 많이 사야 결론적으로 지배구조를 확보하게 되는 거니까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현대모비스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 어떤 패턴이 나와야 되죠? 네, 좀 싸게 사면 안 될까? 그런 느낌? 근거 없는 느낌? 좀 현대모비스를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싸게 사면 안 될까? 뭐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어떻게 메커니즘 작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것도 더불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우리가 시황과 엮어서 지금 스토리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수출이 역대 최대인데 자동차 섹터가 73% 증가했다. 왜 또 증가가 됐을까요? 네? 왜 또 증가가 됐을까요? 처음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자동차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생산을 많이 좀 줄이는 방향으로 좀 했고, 그리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 반도체 부품 조달이 잘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공급이 또 많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수요가 생각보다 좋았다라는 거죠. 수요가. 그래서 내수도 좋았고 수출도 상당히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수요가 좋네요. 내수도 좋고 수출도 좋고.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이 오늘 시장에 아침에 탁 전달이 되면서 관련 자동차, 완성차, 부품차, 자동차 부품주 이런 것들이 올라졌어요. 오늘 특히 이제 만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주 엄청나게 올랐어요. 한 8% 올랐나요? 7% 올랐나요? 네. 무려 오늘 얼마나 올랐냐면 이게 잘 안 보이네. 잠깐만요. 예. 네. 무려 7.06% 올랐어요. 그래도 아직 멀었다. 아직은 추세 반전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는 만도와 기타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는 정확히 지켜보셔야 돼요. 지켜보셔야 되고, 조금 요거 좀 괜찮을 것 같네. 이러면은, 척구병 정도 보내시고, 좀 세게 움직이네. 그러면은, 비중 있게 실어야 되겠죠. 오늘 외국인 기관 양매수 들어온 거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리고 또 시장에서 세력이 유입된 게 눈에 보이시나요? 오늘은 매도보다는 매수가 만도 쪽에 더 많았어요. 그래서 세력들의 누적 매수 유입이 상당히 좀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만도는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준 날이었습니다. 설령 내일 주가가 좀 만도가 가격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바로 매수의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왜?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2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컨센서스가 좋게 예상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번에 빠지면은 한번 긍정적으로 보고, 요게 만도가 또 2분기를 바라다 보고 세게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현재까지 예상하는 것은 이 증가율이 3분기 좀 약해. 예, 3분기 좀 약해가지고 만도가 올해 뭐 성장성과 수익성은 있긴 한데 좀 흐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건 뭐냐면은 만도가 올해 1분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매출에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매출의 골든 크로스라 해가지고 3년 동안의 흐름과 1년 동안의 흐름을 체크를 해봤더니 3년 동안의 흐름을 기준으로 해서 1년 동안 흐름이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분기별로 해서 증가율은 다소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매출은 증가될 것이다. 그래서 매출의 영업이익률이 다소 증가되는 거니까 가격 조정은 매수의 기회를 삼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